입주자 모집 공고 수정? 홈페이지 너무해요. 너무 가까운 사이. 치명적인 84 타입. 그리고 향. 안녕하세요, 민스 부동산입니다. 서울에 분양이 나왔습니다. 헬링턴 플레이스 안암입니다.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궁금한 점을 확인을 하면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2층 4개 동이고요. 총 199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은 114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적다라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입주 시기는 2024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타입은 총 6개 49, 75A, B, C, 84A, B로 나와져 있습니다. 59 타입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주거 전용 면적을 보면은 0.5, 0.6, 0.2 꽉 채우지 않은 타입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 수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11월 26일 수정본이 나와져 있습니다. 수정본 내용에서는요, 통합 침실 관련된 옵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죠. 84 타입이 아니고 75B, 75C 타입에 이렇게 통합 침실 옵션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75B와 C 타입의 평면도입니다. 방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한다라는 화면이죠. 자, 이게 무상 옵션이 아니고 유상으로 옵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금액은 198만원으로 동일하다라는 거.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바로 비고사항이죠. 침실 통합 붙박이장이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긴 붙박이장 포함한 가격이 198만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B 타입은 사이버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 자, 75C 타입도 동일하게 붙박이장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거울도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요 84A 같은 경우에서는요, 붙박이장 바로 이 위치에 제공이 되는 건데요.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붙박이장이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성동탄 2지구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옵션을 보면은요, 이 통합은 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번 쪽에 있는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은 100만원,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단지들도 보면은요, 이 무상 옵션으로 침실을 통합이 가능한데, 이번 75B와 C 타입의 통합 침실은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하는 것까지 세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만 하고 싶어요, 또는 이 긴 붙박이장만 선택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옵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트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화성동탄 2지구 제일풍경채 퍼스티어처럼 통합만 하고 싶어요 라면은 돈 안 들이고 통합을 하면 되는 거고, 통합은 하고 싶지 않은데 붙박이장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취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더 할 수 있는 옵션이 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홈페이지 너무해요. 어떻게 홈페이지 좀 친절하셨나요? 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홈페이지에 49 타입 보면은 1세대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49 타입 42세대 뽑고, 자, 49 타입 이렇게 42세대 뽑고, 49 타입 42세대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42세대를 뽑는다라는 거. 근데 세부적으로 49 타입 평면도 소개에서는 1세대, 이거는 틀렸어요. 자, 그리고 또요,
자, 이렇게 평면도 보면은요, 좀 화질이 선명치가 좀 않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이렇게 뭐 안방인지 여기가 침실 1인지, 여기가 침실 2인지, 여기가 침실 2인지, 여기가 3인지, 뭐 이런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델에서 보니까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가 침실 1이라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여기 침실 2라고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방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 사이버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침실 여기가 2고 여기는 안방이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제작이 됐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평면에서 이 유상 옵션 보면은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음 이렇게, 그리고 소문자 A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자, 49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빠진 게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읔,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홈페이지 표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응, 지읒, 치읒, 키읔은 75B 타입을 예시로 보면은, 자, 이응, 스타일러, 지읒, 비대 일체형 양변기, 치읒, 세탁기 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 키읔, 터치 수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 타입에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타입들에서 소개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운정 프루지오 파르세나 이렇게 타입 소개를 보면은요, 자, 보시면 확장형에서도 자, 이렇게 공간들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옵션들마저도 옆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포자이오 오브제 평면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자, 확장형에서도 이렇게 위치들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역시 옵션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헬링턴 플레이스 아남 같은 경우에서는 평면도 보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기본 확장형 여기 설명은 되어 있기는 해요. 자, 하지만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으로 해서 좀 보기 불편하고, 침실 1, 2가 어디에 있는지, 자, 84A 타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실 1, 2 안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침실 1, 2, 3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표기 부분들도 명확하지가 좀 않기 때문에 좀 보기 불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 자,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동간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나져 있고, 101동의 3호는요, 102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동간의 거리가 가깝다라면은 일조권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치명적인 84 타입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84 타입들의 여러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베이 판상형이라는 거, 방 하나가 향이 안 좋다라는 거죠. 알파룸과 침실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드레스룸이 너무 작거나 드레스룸이 없는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치명적인 84 타입의 아쉬운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베이 판상형은 딱 75B 타입에만 있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요. 다른 평면도에서도 4베이 판상형이 좀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향이 어떻게 되죠? 단지 배치도 방위 표시를 보면요, 위쪽이 북쪽이 아닙니다. 왼쪽 방향에서 약간 아래쪽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위쪽이 북쪽으로 해놓고 향을 체크를 꼼꼼하게 하면은요, 182도 남, 176도 남, 146도 남동, 92도 동, 261도 서양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로 동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92도 동향은 49 타입 84B 타입에 있고요. 261도 서양은요, 75B 타입과 75C는 침실 1, 2 기준으로 이렇게 향이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동향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49 타입은 바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 자, 이쪽 방향 고려대 대학교의 건물들이 있는 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49 타입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84B 타입, 자 84B 타입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이쪽도 동쪽 방향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서양을 좀 보겠는데요. 75B 타입, 바로 75B 타입 이렇게 향이 서쪽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75C는 침실 1, 2 기준으로 서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75C는 바로 이렇게 메인 향은 남향인데 바로 이 침실 1, 2 기준으로 서양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단지의 대지 형태들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이 좋은 남동, 남서 위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좀 참고가 또 되겠죠. 자, 이렇게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다. 동쪽에는 고려대 대학교 건물들이 있다. 몇 층짜리인지 3층짜리인지 7층짜리인지 10층짜리인지에 따라서 조망권과 일조권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건물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보면요, 고려대학교 4층에서 5층짜리 정도의 건물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뷰 자체가 한 6층 이상 정도는 조망권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쪽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 분들이 어떤 타입들을 많이 선택했는지도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의 선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2동의 65 타입을 모두 다 선택했습니다. 102동의 65 타입이 이렇게 3, 4호 라인에 있는데요. 이 모든 타입을 다 선택했다라는 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102동은 남동향인데 많이 선택했다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빼고 이 102동은 완판이 됐다라는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 자, 그리고 동향 49 타입은 8층에서부터 10층으로 선택했다. 여기 103동 49 타입 8층에서부터 이렇게 10층 위주로 선택을 했다. 조망권이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는 타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대 분리가 되는 84B 타입이 A 타입은 많이 있는데 B 타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임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 장점을 선택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원이 100% 선택한 65 타입 어떤 평면도였고 어떤 특징이 좀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요, 65 타입 확장형 3베이 판상형 맞동풍이었었습니다. 1베이, 2베이, 3베이, 침실 2가 이쪽 방향이었습니다. 4베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치는 여기였고요. 당연히 남동향 좋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좋고 조망권도 좋다라는 특징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65 타입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저층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합원분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65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하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 부분의 동들이 지하철과 그래도 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동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104동 같은 경우는 좀 더 멀죠. 자, 이런 부분에 좀 특징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단지 내 레벨 차이 이 경사가 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경사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쪽 102동도 아래쪽 동보다는 경사가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의 특징이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 타입입니다. 복도식이죠. 자, 세대수 42세대, 구조 2베이 타워형입니다.
향은 동향으로 고정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자, 특징은요, 주방 창문이 없습니다. 현관에 창고 없습니다. 다용도실 이렇게 좁고 2단 선반이 제공이 안 됩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복도 팬트리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안방 발코니 있어서 일단 다행이긴 하네요. 49 타입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는 평면도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타단지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 8월 23일 모집 공고가 나왔던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앤 위브 캐슬입니다. 역시 49 타입이었고요. 3베이 판상형의 맞동풍 구조였습니다. 모든 방의 향이 좋았고요.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다용도실 2단 선반과 창문도 이렇게 잘 나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었습니다. 안방에 발코니가 없다라는 건 특징이었고, 다행히 이 침실 이쪽에는 발코니가 좀 있었어요. 49 타입 좀 작은 평수라고 해서 이렇게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많이 보이는 평면도도 이 49 타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한다라면은 조금 아쉬운 49 타입 평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복도식 다른 단지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모집 공고가 나왔었던 헬리오 시티입니다. 자, 49 타입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복도식 2개, 계단식 2개가 나왔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복도식 같은 경우에서는 주방의 창문이 없고 침실 1쪽이 복도식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좁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 계단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점점점점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이만큼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보이고 49C 타입 같은 경우는 또 창문이 이렇게 또 주방에 있네요. 이렇게 4개의 평면도를 또 보니까 충분히 복도식은 이 정도 평면도가 나오는 건 좀 이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복도식 계단식이었으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히 49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 창문도 있고 다용도실 문 열고 실외기실 열어서 또 환기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동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베스트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복도식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3베이 판상형 구조로도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49 타입의 이 평면도도 역시나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49 타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A 타입입니다. 여기 침실 2라고 표기를 좀 해드렸어요. 7세대 뽑고요. 3베이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향은 남향 남동향으로 좋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 되고요, 주방 창문이 작습니다. 디귿자 주방이고요, 현관 창고가 없고 복도 팬트리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그쵸? 다용도실 2단 선반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창문도 잘 나져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 있고요. 하지만 이 너무 작은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59 타입에 이렇게 나와도 좀 작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방의 드레스룸 이 정도면은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75 타입인데 이 정도다. 아쉬워요, 그쵸? 자, 그리고 침실 이쪽에는 향은 어쩔 수 없이 북향 또는 북서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의 단점들이 꽤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75B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세대를 뽑고요. 4베이 판상의 맞동풍. 일단 구조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향은 남향, 근데 서향 물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죠. 특징은요, 맞동풍되고 주방 창문 작고 이렇게 디귿자 주방입니다. 현관 창고 없고요, 복도 팬트리도 없습니다. 다용도실 2단 선반 제공되고 창문이 잘 나져 있고, 침실 1, 2를 유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유상으로 통합을 하면은 이 길다란 붙박이장 도 제공이 된다라는 거. 안방 발코니 있고 작은 드레스룸에 또 창문은 없습니다. 75 타입의 이 정도 공간은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요 사진 바로 75B 타입 사이버 모델에서 본 사진인데요. 바로 다용도실에 있는 2단 선반입니다. 약간
자체가 가로폭 자체가 좀 좁은 선반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75B 타입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75C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대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남향이고 침실 1, 2 기준으로 서양. 또 이게 아쉽죠. 자녀방이 될 수 있는 침실 1, 2 기준 이 양이 또 서양이다라는 거고, 바로 백이동 쪽과의 이 동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조권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요, 창문이 작고요, 현관 창고 없고 복도 팬트리도 없습니다. 다용도실 2단 선반 역시 제공되고요. 침실 1, 2 통합은 유상으로 가능합니다. 자, 안방 발코니 있고 작은 드레스룸, 이 정도면 좀 또 작죠. 그리고 창문도 없습니다. 자, 이런 좀 아쉬움의 단점들이 보이는 역시 75C 타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4A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쪽을 침실 2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21세대고요 3베이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향은 남향으로 고정입니다. 좋죠. 자, 맞통풍 되고 주방 창문 작습니다. 이렇게요. 자, 디귿자 주방이고요. 현관 창고가 있다라는 특징. 하지만 복도 팬트리는 없다. 다용도실 2단 선반 역시 제공. 다용도실 창문 잘 나져 있다. 안방 발코니 역시 있고요. 너무 작은 드레스룸. 이 84 타입인데 이 작은 드레스룸. 이 드레스룸 넓은 걸 원하는 분들, 그리고 4베이 판상형 84 타입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평면도 보자마자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평면도라도 내가 잡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좀 고민이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으면은요. 자, 뿐만 아니라 알파룸 또는 침실포도 없습니다. 이 침실 2는 무조건 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쉬운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이 당첨이 돼도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평면도가 유사한 평면도로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건 없잖아요. 뭐 불편한 건 없잖아요. 뭐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전혀 단점으로 보여질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평면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 나온 평면도들 보고 그거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84 타입 이미 살고 있는데 이 평면도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렇죠. 청약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상당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더 기다려서 괜찮은 분양단지 서울 것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나 점수 높아가지고 이거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자, 84B 타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B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1세대 딱 한 세대만 뽑습니다. 세대 분리형입니다. 현관이 2개. 자, 전체로 보면은 3베이 판상형 맞동풍입니다. 향은 동향입니다. 향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은 뷰나 조망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은요, 화장실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해서 2개를 쓰고 세입자는 하나를 쓰는 화장실 구조. 자, 방은 하나, 둘, 셋. 역시 방 하나. 자, 이렇게 세입자는 원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맞동풍 되고요. 이렇게. 자, 주방 창문은 작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자 주방. 자, 84A 타입보다는 좀 거실과 주방 개방감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돼서 좀 꺾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현관 창과 복도 팬트리는 없고요. 다용도실 2단 선반 제공이 되고 창문이 나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방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있죠. 자, 하지만 안방에 이 드레스룸이 없다라는 게 또 아쉽고요. 그리고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없다라는 것도 아쉽습니다. 더더욱더 아쉬운 거는 역시 침실 이쪽이 서양이 된다라는 것도 많이 아쉽네요. 특징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쯤 이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 타입 42세대고요 방 2개입니다 2베이 타워형, 동향과 서양으로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층 1층에서부터 3층은 약 3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5A 타입인데요. 7세대 방 3개입니다. 3베이 판상의 맞동풍이고요. 남향과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약 28.57%입니다.
남동 플러스 북서향이 7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층 1층에서부터 3층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약 7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5B타입입니다. 32세대 방 3개, 포베이 판상의 맛동풍, 남향이 68.75%, 서향이 3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층은 약 28.12%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75C타입 11세대 방 3개입니다. 이면 개방 타워형, 남향과 서향으로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로티 2층부터 시작하고요. 저층은 약 1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4A타입 21세대 방 3개입니다. 3베이 판상의 맛동풍이고요.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100%죠. 2층부터 시작하고요. 저층은 약 1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4B타입 1세대 방 3개 세대 분리형입니다. 3베이 판상형 맛동풍이고요. 동향과 서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100%죠. 2층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저층 100%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타입들의 총정리하는 화면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헬링턴 플레이스 아남 청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서울 분양이 미뤄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은 쉽게 되지 않고 대통령 선거도 곧 있으면 합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서울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